좋아요, 구독. 자, 원작이 있습니다. 1812년 그림 동화에 수록된 백설공주를 1937년 디즈니에서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를 원작으로 하고 있는 실사화 작품입니다. 네, 리메이크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줄거리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줄거리는요. 눈보라가 몰아치던 겨울밤, 백설공주가 태어납니다. 백설공주가 태어나고 나서 행복으로 넘치던 왕국이었는데 어느 날 왕비가 병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후 먼 나라에서 아주 매혹적인 여인이 왕을 찾아오게 되고 그게 바로 갤가도시예요. 누가 봐도 매혹적이죠. 왕은 그 미모에 홀려서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할 줄만 알았는데 자, 여왕이 얘 골 때려. 여왕은 마법 거울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대답하는 거울이었죠. 이거 다 설명해야 되나 사실? 다들 아는 내용 아닌가? 그래도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왕은 매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누구지? 라고 물었고 거울은 여왕님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곤 했습니다. 여왕은 그런 미모와 힘으로 권력을 장악했고 왕이 자리를 비우자 백설공주를 하녀로 삼고 수년 동안 성벽 안에 가두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여왕은 거울에게 같은 질문을 하게 되는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누구지? 라고 하게 되는데 거울은 백설공주가 아름답다 라고 말하게 되면서 여왕은 질투를 하게 됐죠. 그래서 사냥꾼에게 백설공주를 숲속으로 데려가서 죽이라고 명을 하게 되고 숲속으로 백설공주와 함께 들어간 사냥꾼은 차마 백설공주를 죽이지 못하고 도망가게 만듭니다. 겨우 살아난 백설공주는 난쟁이 집을 찾게 되고 난쟁이들과 함께 살아가는데 과연 백설공주는 왕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내용이 바로 백설공주 되겠습니다. 자, 작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독은 마크 웹 감독이고요. 마크 웹 감독은 그래도 좀 유명하죠. 500일의 썸머,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시리즈 1, 2편, 그리고 어메이징 메리를 연출한 감독이기도 합니다. 마크 웹 감독이 맡았어요. 자, 그리고 각본은요. 에린 크레시다 윌슨, 그리고 그레타 거윅입니다. 에린 크레시다 윌슨은 클로이, 걸온 더 트레인 등의 각본을 맡으신 분이고요. 그레타 거윅은 거장이죠. 레이디 버드, 작은 아치들, 바비를 감독 각본하신 분입니다. 자, 그런데 좀 찾아봐야 될 게 있습니다. 나무 위키에서는 그레타 거윅이라고 되어 있는데 IMDb하고 위키피디아에서는 그레타 거윅이 없어요. 각본 이름에 올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반 프리프로덕션 때 그레타 거윅이 참여한 언급은 있는데요. 이후에 시나리오가 많이 바뀌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중간에 빠져서 그런 건지 IMDb하고 위키피디아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영화 엔딩 크레딧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레타 거윅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자, 개인적으로는 영화만 봤을 때 초반에 잠깐 투입되었다가 손을 놓은 것이 아닌가 의심을 해봅니다. 자, 출연은요. 레이첼 지글러라고도 하죠. 앤드루 버넷, 갤가도시 주연을 맡았습니다. 레이첼 제글러는 뮤지컬을 했었던 모양이에요. 대표작이 미녀와 야수의 벨, 인어공주의 에리얼, 브로드웨이 42번가의 도로시 브록, 그리고 슈렉의 피오나 공주 역을 맡았었다고 합니다. 스티븐 스필버그의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에서 마리아 역할을 맡으면서 영화에 데뷔하게 됐죠. 그때 막 논란이 좀 있었어. 그때도 원작 뮤지컬에서도 마리아 역을 맡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뽑은 것 같아. 디즈니도 여러 가지를 고려를 했겠지만 자신들의 생각을 실현해줄 수 있는 레이첼 제글러의 필모가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서 캐스팅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필모로 봤을 때는 욕심이 났을 것 같아. 그렇게 한번 빙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지난주에 보더랜드 편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배우 케이트 블랜쳇도 27살에 릴리스 역을 맡으면서 두드려 맞았거든요. 뭐 대배우라고 해서 뭐 봐주고 그런 거 없었습니다. 레이첼 제글러도 여러 구설수로 인해서 두드려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참 이런 영화는 리뷰하기가 참 난감해요. 예. 자, 러닝 타임은 109분이고요. 1시간 48분 40초입니다. 자, 구성은 백설공주가 왕국에서 도망가는 것까지 23분이 걸리고요. 초반부라고 볼 수 있겠고, 백설공주가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는 거, 여기가 64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와 엔딩이 약 12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숲속에서 난쟁이들과 만나고 뭐 이렇게 뭐 싸우고 뭐 그런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런 장면이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이번 작품은 두 가지 정도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첫 번째, 뮤지컬입니다. 이번 작품 역시 디즈니 작품답게 뮤지컬 장르의 영화를 내놓았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잘 모르겠고, 예, 이번 음악과 가창력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듯 보여집니다. 그리고 디즈니의 뮤지컬에 대한 사랑, 뮤지컬 공연에도 일가견이 있는 만큼 마치 큰 공연장에서 무대를 보여주는 것처럼 좋은 연출을 보여주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다만 백설공주와 일곱난쟁이의 Someday My Prince Will Come과 I'm Wishing 이 두 곡이 빠졌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두 곡이 빠졌다고 하고요. 특히 영화 공개 전에 레이첼 제글러가 Someday My Prince Will Come을 불러서 영상을 공개를 했었는데 정작 영화 안에서는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팬들에게는 아쉬움이 남는 선택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자, 두 번째는 리더십입니다. 이번 백설공주는 일곱난장이 독사가 거울보다도 눈에 띄었던 것은 바로 리더십 부분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했겠죠. 백설공주의 지독한 서민 사랑과 자신의 이득만 챙기는 여왕의 이야기가 그려지게 되는데요. 하필 내세우고 있는 중심이 담대함, 공정함, 용기, 그리고 진실이었어요. 공정함. 더는 말 안 할게요. 동화 원작이라서 그런 건지 복잡한 정치를 다룬 것은 아니고요. 아이들이 이해할 만한 수준의 리더십을 풀어내는 그런 느낌이 드는 작품이었습니다. 자, 저는 어떻게 봤냐면요.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좋은 호재든 악재든 최대한 이슈거리를 배제하고 보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 아시죠? 자꾸 더 씌워진 이미지를 영화에 투영하면 영화 본연의 재미를 왜곡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번에 이제 승부도 개봉을 하잖아요. 예. 유아인이 출연하게 되는 승부도 그렇게 볼 거예요. 저는 제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용가리 때 어렸을 때 이상한 애국심에 휩싸여가지고 냉정하게 판단하지 못했던 적이 있었어요. 예. 다시는 그런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편인데 다시는 그런 일을 안 만들려고 제가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요번에도 좀 그런 기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작품도 다 덜어놓고 봤을 때의 느낌은 좀 맹탕이었다. 아니 그냥 맹탕이었다. 밥에 물을 말아놓은 느낌이다. 국이 아니라 찌개가 아니라 물을 말아놓은 듯한 느낌이었어요. 전작인 인어공주와 비교하면은 좀 더 나은 점도 보이긴 했는데 여전히 디즈니 실사화 시리즈는 재미가 없었습니다. 예. 매번 당하면서도 매번 가게 되네요. 자, 그래서 오늘 리뷰는 왜 백설공주가 재미없을까?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왜 재미가 없을까? 영화 순수하게 영화만 놓고 봤을 때 왜 디즈니 실사 영화는 재미가 없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끝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왜 디즈니 실사 영화는 재미가 없을까? 자, 이번에 좀 더 고민을 해봤던 것 같아요. 예, 이번에 나오게 되면서 나는 어떤 자세로 리뷰를 해야 되지? 막 고민을 많이 했어. 도대체 왜 디즈니 영화들은 재미가 없을까? 최근 개봉한 작품들을 보면은 무파사 라이온킹, 인어공주, 피터팬의 wen디, 피노키오, 크루엘라, 뮬란, 말레피센트, 투, 라이온킹이 있었습니다. 크루엘라를 제외하면은 정말 다 재미가 없었어요. 개인적으로. 뭐 디즈니의 정치적 올바름도 문제가 있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시대적 정서에 못 따라가는 느낌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디즈니가 시대적 정서에 못 따라간다. 자, 무슨 소리냐면은 디즈니의 고전 작품들은 대체로
동화나 설화에서 많이 따옵니다. 이야기를 동화나 설화에서 많이 따왔단 말이야. 이 동화나 설화는 1800년대, 1900년대 초에 만들어진 이야기들이에요. 굉장히 옛날 얘기들이란 거지. 또 당시 교육의 질도 지금만큼 좋지 못할 때라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경고하기에는 동화나 설화, 구전으로 전해지는 이야기가 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랬다고 생각해. 예를 들면은 밖에 나가면 늑대가 와서 잡아먹는다. 망태 할아버지가 잡아간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 동화는 가르치기 좋은 명분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디즈니는 100년이 된 애니메이션 회사예요. 1923년 설립이 됐고 101주년이 된 기업입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 같이 성장을 했고요. 지금까지도 아이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면서 이익을 내던 그런 집단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로 먹고 살았어. 우리가 디즈니를 좋게 바라본 것이 90년대까지라고 볼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때까지도 그런 가르침이 먹혔고 좋은 본보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나 때는 디즈니가 정말 최고였단 말이야. 뭐 인어공주, 백설공주 뭐 너무 재밌게 봤어. 뮬란 막 근데 디즈니가 위기를 겪고 국내 인기도 시들했을 때가 언제냐 생각해보면은 바로 인터넷과 컴퓨터가 보급되던 시기 90년대 말에서 2000년대였습니다. 애니메이션 업계에서도 픽사가 3D 작품을 내놨는데 디즈니는 2D를 고집하던 곳이었어요. 고집이 있단 말이야. 자기들 자존심 같은 것도 있다고. 정보화 사회로 들어서면서 점점 사회는 급변하고 개인주의가 생겨나고 개성이 중요해집니다. 지금 사회는 더욱 그러한 변화가 견고해졌다고 봐요. 어찌 보면은 디즈니는 매번 하던 걸 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정치적 올바름에 앞서가고 누군가를 가르치며 수익을 내는 문제는 사회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거죠. 사회가 변했다는 거야. 기업이 커지면서 움직임이 둔화되었고 우리들의 생각은 여러 정보를 통해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라틴계의 주인공을 캐스팅하면서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어! 라고 한 가지의 메시지를 낼 때 사회에서는 그에 대한 반박 논리를 수십만 개씩 꺼내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그렇게 됐단 말이야. 당시에 동화가 먹혔을지는 잘 모르겠으나 현재에도 동화가 먹히는 사회는 이미 지났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지금 실사화는 아이들만을 위한 작품도 아니고 어른들도 볼 수 있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타겟 설정도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치 그런 겁니다. 고인돌 시대에 돌을 갈아서 돌도끼를 팔았는데 지금도 돌도끼가 먹힌다고 생각하는 이 발상 자체가 이미 후퇴한 생각이 아닌 것인가. 그래서 디즈니는 시대적 정서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계속 후퇴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동화가 먹힌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 이거야. 지금 그 동화들이 언제 때 거냐고. 1900년대 거예요. 너무 철진한 얘기들이야. 그런 것들을 계속 강조할 게 아니라 이제 새로 만들어야 된다. 자, 두 번째. 백설공주는 그럼 왜 재미가 없는가? 자,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최근에 아카데미에 노미네이트 되는 영화나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하는 작품들의 특징은 일단 영화적으로 재밌고 일단 재밌어야 돼. 그리고 완성도가 있는데 저변에 생각해보면 메시지가 깔려있는 작품들이 재밌다고 느껴지게 되는 것 같거든요. 비율로 보면은 9대1, 한 8대2 정도? 재밌는 극을 따라가다 보면은 어느샌가 깨닫게 되거나 느끼게 되는 영화들이 좋다고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코다 같은 작품들 있잖아. 실컷 웃다가 나중에 막 생각하게 만드는. 백설공주를 포함한 디즈니 영화들은 메시지를 전면에 드러내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화도 제가 비율을 따지면은 4대6 정도로 메시지를 강조하다 보니까 억지로 주입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자꾸 이렇게 왜 자꾸 저런 걸 얘기하지? 되는 것 같아. 마치 답정너 아버지가 주입식 교육을 하는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영화의 재미는 뒷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화를 보면서 계속 그랬거든. 40살 먹은 남자로서 이 작품에 어떤 매력을 느껴야 할지 사실 쉽지가 않았습니다.
저의 경우를 보면요. 동물들이 귀엽게 나와. 너무 귀엽게 나오더라고. 근데 이런 건 다른 영화에서도 볼 수 있고 우리 땅이만 봐도 귀여움을 느낄 수가 있어. 자, 그렇다고 백설공주가 막 이쁜 것도 아니야. 막 이쪽으로 보면은 좀 예쁜 것 같은데 또 저쪽으로 보면 좀 아저씨 같기도 하고 막 이래. 어? 막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갤가돗은 이쁘긴 한데, 자, 이 포스터 보세요. 꽁꽁 싸매고 있어. 이게 예쁜 건가 아닌 건가 잘 모르겠단 말이야. 이거 막 무슨 이상한 걸 막 이렇게 막 타이즈 같은 거 입고, 어? 또 거기다 악당 역할이야. 자, 난쟁이들을 보면서 야, 되게 신기하네 막 이럴 수도 없는 노릇이고, 노래 원래 저는 뮤지컬에 감흥이 없는 사람이었고 또 서스펜스가 있어서 막 긴장감이 역력한 것도 아니고, 베즈루어먼이 연출한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완전히 현대화시킨 백설공주를 보여준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서민들과 병사들이 전면전으로 충돌해서 막 전투를 벌이는 것도 아니야. 막 액션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라고. 여왕과 백설공주가 정치적으로 대결하는 것도 아니고 도통 매력을 느낄 수 있을 만한 구석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난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그냥 옛날 동화를 그냥 현대화, 실사화한 느낌? 그 정도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저 뭐야 라이온 킹이 그랬잖아요. 라이온 킹이 그냥 실사로 바꾼 거 말고는 거의 없잖아. 똑같아, 그냥 똑같아. 자신들의 메시지에 예전 동화를 재현한 느낌을 껴안다 보니까 그냥 영화 자체가 맹탕이었고 무매력이었습니다. 그나마 앞서 말한 놀이공원의 퍼레이드 같이 화려한 뮤지컬을 보여준 것 말고는 딱히 뭐 재미를 느끼거나 뭐 그런 게 아예 없었어. 종합해 보자면 디즈니의 시대적 정서의 착오와 게으른 각본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아, 근데 제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제가 어떤 사람들하고 같이 영화를 봤냐면은, 그날, 그니까, 이 신림에는 그, 장애인 복지가 참 잘 돼 있는 시설이 많아요. 그래서, 장애인분들이 이제 단체로 요번에 소풍을 왔는지, 극장에 한 40명 정도가 오셨더라고요. 그분들이, 이거 딴 얘기인데, 너무 안타까웠던 게,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방해가 안 되기 위해서 가운데가 자리가 텅 비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이드에 다들 앉으셨더라고. 나 그거 보면서 좀 마음이 아프더라. 피해갈까봐 일부러 가운데 자리 안 앉고 다 사이드로 앉으셨더라고. 그 점이 좀 안타깝고, 이건 딴 얘기였지만. 어쨌든, 그분들은 순수한 분들이잖아. 그래서 내가, 오늘은 이분들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그분들 리액션을 한번 살펴봤어. 근데 그분들은 편견 없이 보더라.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린 아이들이나 장애인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저랑 좀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겠다. 뭐 요런 생각은 해보는 계기가 되었던 극장 나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한번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왕이 사과 파는 노파로 변했을 때 특수 분장 퀄리티가 궁금한. 갤가도처럼 안 보였어요. 갤가도시 아닌 사람이 연기한 것 같이 보일 정도로 노파 느낌을 많이 내더라고요. 예. 변화하는 세상에 발맞춰 가지 못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사실 이런 류의 영화는 평타만 쳐도 성공한 건 아닌가 싶습니다. 공주는 공주다워야 마녀는 마녀다워야. 근데 33년 전에 라이언 킹을 보면 햄릿을 천재적인 애니화에서 감탄했는데 그런 인재가 이제는 없나 봐요. 아,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예시를 로미오와 줄리엣으로 이제 예시를 들었는데, 그 로미오와 줄리엣이 완전 현대화돼 가지고 바닷가에서 펼쳐지는 그런, 막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나오고 막 그런 작품으로 변모했잖아. 그 정도의 어떤 센스는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해. 리메이크라면 뭐 사람 바꾸고 인종 바꾼 걸로 해서 어느 정도 이 정도면 되겠지는 너무 게으른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얼마나 사회적인 시선이 차가우면. 그러니까 나 좀 안타까웠어. 이게 그분들이 소리를 많이 내시긴 하더라고. 그러니까 보면서 환호할 때 환호하고 무서워할 때 무서워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한데, 근데 영화는 또 그런 맛이 또 있는 거잖아요. 근데 분명히 사람들이 많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운데에 안 앉았다는 게 참, 제가 볼 때는
저희가 한 20년 후, 약 30년 후에는 또 한 번 리메이크하는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이번 실패를 발판 삼아서 좀 제대로 리메이크를 내는 상황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느끼는 이 디즈니라는 기업은 뭐 어린이를 사랑하는 거 알겠어. 근데 그 어린이를 사랑하는 방식이 굉장히 고전적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는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들이 좋아하는 방식의 사랑인 것 같아. 난 그거 분명히 젊은 사람들이 새로 입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조가 계속 유지되는 그 디즈니 시스템이 참 안타깝고 혁신이 한번 필요하다. 어, 내가 생각하는 디즈니는 애니메이션계에서 가장 앞서고 가장 새로운 기술을 만들고 가장 재밌는 그런 곳이 디즈니거든요. 빨리 그런 쪽으로 선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 또 애니메이션 과잖아. 이런 거 막 얘기하면 할수록 정말 가슴이 아파. 디즈니, 월트 디즈니는 이름이잖아. 사람 이름이잖아. 이 월트 디즈니는 나의 선망의 어떤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꿈이란 말이야. 나의 꿈. 근데 그 꿈이 자꾸 욕을 처먹으니까 너무 안타까워. 또 이런 얘기 한다고 해서 막 광고 끊고 막 나 블랙리스트에 오르고 막 이렇게 한다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난 진짜 애정 있어서 얘기하는 거야.